차릴 거 없이 제가 여기에 앉아서 대화 형식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뭘 물어보시는 것이 있든지 또 토론을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잠깐씩 그냥 시간을 내겠지만 대부분은 끝난 다음에 유제한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학술 그것이 학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취미생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엔지니어로서 인문계통, 특히 역사계통 중에 새로운 그 4,000년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전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재미삼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진행하고자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곧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진행할게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육성으로 되게 잘 들리세요? 네. 제 제목은 백제사의 비밀인데 백제사는 참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제는 끝까지 싸우면서 외적과 싸우면서 최후의 몇 사람까지 남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알죠. 삼천군녀가 자살하고 낙하하면서 떨어지고 그다음 대백 장군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 죽는 현상.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만 그 백제가 망하고도 그 충성심이 500년을 계속 해가지고 신라에 충성하지 않고 백제의 유적을 보존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역사인데요. 이 불교 역사가 한국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일본은 완전히 이 불교 때문에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대개 불교는 중국에서 이제 들여와가지고 중국에 이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백제가 중국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의 오늘날의 불교가 백제에 기인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은요, 그 마라나타라는 그 인도의 중이 384년에 한국에 이제 백제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상기사기의 한 두 줄밖에 마라나타의 이야기가 있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불교를 전파하러 이 사람이 왔다면 반드시 불상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리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불경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셋을 전부 다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그 첫째로 불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발견한 이 불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리에 관한 것은 2009년서부터 2011년 사이에 안양에서 밝은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 세 문자가 유화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자는 여러 조각에 다 있는데 그 여러 조각에 요 세 자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이 세자를 통해서 마라나타가 사리를 얼마나 가지고 왔으며 이 사리가 어떻게 분배되고 또 약탈당하고 현대까지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을 제가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상에 대해서는요, 불경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2년 전에 이 본문의 사본이죠. 가지고 온 그 본문의 사본 100장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요. 일본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42번째를 제가 입수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해석함으로써 마라나타가 가지고 온 3가지 보물을 제가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보물을 찾아내는데 그 근본을 하나하나 말을 하자면은 5가지의 기적이 저한테 일어난 거죠. 이 5가지의 기적이 하나가 해석이 되면 금방 1-2달 사이에 또 하나의 과제가 저한테 지어지고, 이래서 그 5가지의 기적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저는 이것을 구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기적이 왜 저한테 일어났는가? 이것이 이문인데, 이 해석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참 신기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체가 없지만 그 근본적인 내 방향은 불상의 규명, 그 다음에 사리의 규명, 3번째는 불경의 규명인데, 이 3가지 규명을 하는데 5가지의 기적이 작용을 하는데, 그 5가지의 기적을 차례대로 하면서 1시간 내에 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골동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골동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진 못했지만은 제가 카나다로 처음 직업을 얻어서 왔죠.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그러고서는 돈이 생기자마자 이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골동품은 그 당시에는 소세비나 크리스티나 필립스 경매장이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2번씩 소식이 오죠. 캐달로그가 한국 물건을 취급하는 경매가 있으니까 참석하라 하는. 거기 가면 제가 독점을 했죠. 한국 사람으로서 경매장에 나타나는 것은 얼마 없고, 미국 내에 한국 사람은 미국에 올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미국에 온다는 것은 큰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으다가 그 골동품이 제가 모으기 시작한 것은 카나다 토론토에 후세들을 위해서 한국에 이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이런 중에 이 불상을 하는, 이건 저의 방의 지금 일부분인데 제 취미방입니다. 여기에서 이 청자 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 청자 잔에다가 차를 한 잔 마시면 세상에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런 중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1973년, 한국은 1959년에 떠났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죠. 한국에 방문하는 이유는 동경대학을 가는 길에 한국을 먼저 들렸죠. 고향이니까요. 들렸는데 서울공대에 들으니까 저의 그 은사 선생님이 이 2달만 강의해달라. 2달 있으면 데모가 시작하니까 강의하고 문을 닫는데요, 대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년에 2달만 공부하고 한 학년에 진급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강의를 하는데 10월 달이 되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들은 문 닫는 거나 상관없지만 출근은 하지만 저는 시간이 생기니까 인사동을 방문했다가 이 금동불상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 12월 달에 서울 청동창회에서 제가 15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라다임은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비약이라는 것 뜻이에요. 갑자기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 파라다임은 금동불상의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상을 만난 것은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 불상을 만나는 찬스가 프로바빌리티가 몇 억분의 1이에요. 지구상에 인구가 좀 많습니까? 그리고 이 불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1600년 만에 땅속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나한테 걸려드는 그 찬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발견한 것을 이제 나중에 다 알아내고 보니까 높이는 9.6cm,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이종한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발견한 날짜는 이렇고, 이것은 이 정도는 알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죠. 왜냐하면은 저는 내 직업이 있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매일 이것만 쳐다보면서 저게 뭘까? 여기에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은 이 가발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발을 쓴 불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1973년에 발견할 당시 그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어디에서 발견하고 언제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준 데를 1973년 5년이 지난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 불상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서 찾아보니까 안양은 거기가 유원지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유원지에서 물장사를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같은 것을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불상을 발견하자마자 음식을 못 먹고 병명도 모르고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발견하자 자기 집안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장에 내다 파는데 내가 나한테 붙들려서 나한테 파는 사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를 받은 원인이 불상을 돌인 줄 알고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 불경죄로 자기 아버지가 당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그것을 던져서 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상에 붙어있는 배광을 뜯어버렸어요. 그 볼품이 없기 때문에 뜯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받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어준 사람 합쳐서 4사람이 저까지 합쳐 5사람이 이 배광을 버린 데를 찾아다녔죠. 그게 어디에 다시 발견을 하려고.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안양사랍니다. 안양사에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 기울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알아낸 거는 1866년에 불란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신미양요라고 이때에 이것을 홍보하고 여기에 밧줄을 걸어서 이걸 넘어뜨리라는데 하도 단단해서 이게 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양에서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한쪽에 이 조각이 있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안양시청에 갔더니 이것이 이렇게 써 있는 글이다 하고 했는데 이 당국대학 교수가 이것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제가 못 읽는 글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 이게. 그런데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참 알아보니까 서울 동국대학 그 희귀도서에 이 일본 사람이 1900년대에 펜으로 써서 이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자가 있는데 당국대학 교수가 표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고려기는 827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8월 6일에 중처사의 동쪽 승악에서 돌 하나를 얻어서 그 둥글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동월 28일에 이 두 사람의 그 반장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이것을 이동해서 세웠는데 그 날짜가 오늘 것이다. 근데 거기에 가만해서 보면은 사사는 두 사람인데 묘범 법사와 주경 법사이다. 이것이 뭐라면 한국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는 특히 한자를 잘 아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을 믿질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중처사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온 사찰이다. 근데 이 역사를 연구하는 이 스님이 머리를 아프게 한 사연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660년에 이미 백제가 이 불교 때문에 중국한테 망했어요. 소정방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리와 그 불경을 뺏으려고 전쟁을 해서 망했는데 이 827년 통일신라 때에 이 중이 이것을 세우면서 백제 최초의 사찰이라 그러면 얻어맞아요. 중국에서 최초의 사찰은 402년에 노산이라는 그 산에다가 비밀 사찰을 세운 것이 최초거든요. 385년에 한국에서 세웠다고 하면 중국의 그 프라이드를 건드리니까 이게 무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국 그때 찾아낸 이름이 중처사다. 중국에다 독을 좀 돌리면서 중국에서 온 최초 사찰인데 사실은 백제 최초의 사찰이다. 근데 이게 역사가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이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곳에서 불상이 발견이 되는데 이상한 불상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백제에 전달한 마라난타가 전달한 사찰이 최초의 불상이지 인가 하는 이심을 갖게 된 거죠. 이심보다도 그 하나의 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려면은 삼국사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삼국사기에 어디냐면 이해 가을 7월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친 뒤 9월에는 오랑캐승 마라난타가 진으로부터 오니 왕이 이를 맞이하여 국내를 조치하여 예의와 존경을 베풀었다. 불교의 법칙은 이때에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2년 가을 봄 2월이 최초의 사찰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냐면 한산에 세웠고
10사람이 중이 되었다. 석가가 제자가 10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백제에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 10사람을 택했죠. 이 10사람이 중이 되었다. 이는 10사람의 제자를 삼았다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나중에 증명하게 됩니다. 말 안 한다라는 건 말 안 한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한국말은 말 안 한다가 맞고요. 한자는 말 안 한다인데 이 타자나 다자나 같은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English Sanskrit Transliteration을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본문으로 말 안 한다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말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데 전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한산에다 세웠다. 그러니까 한산은 신도 한산이라고 했거든요. 새로 택한 수도 한산에 세웠다. 그러니까 한산 이전에 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도가 한산 이전에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례성인데 위례성은 지금 오늘날의 이성산성이고요. 그 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북한산인데 지금의 북한산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북한산인데 이것이 어디냐? 한국에는 저 혼자 내놓고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북한산에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마이너스 기원전 5년서부터 기후 372년간 백제 역사의 반 이상을 여기서 지냈는데 이것은 천연 요새지입니다. 안양의 북쪽에 있는데 안양에는 한산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삼성산이라고 하지만 이 해태는요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어디를 향해 있냐면 지금의 광나루가 남북의 교통요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룻배를 타고서 건너는데 이 고구려의 침입을 미리 이제 찾아보려고 이 사람이 파수꾼이죠. 거기하고 또 이쪽 오른쪽을 보면은 이것은 마한이 있습니다. 마한은 삼한에 진한 변한 마한이 있었잖아요. 이 마한을 경계하는. 그래서 그 사찰이 결정됐고, 근데 이 불상이 왜 이 가발 써 있는지 이것을 알아낸 거는 저 2004년인가요? 2004년 파리에 제가 들렸는데 그때 루블 박물관에 가니까 에집트의 이 문짝이, 이거 문짝입니다. 이 문짝에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 앞에 가자마자 기절할 뻔한 거예요. 이 가발이 내 불상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것이 그 에집트의 기원전 한 2000년인가 그렇게 되는 여신인데 이 불상에 가발이 뭐 똑같잖아요. 3단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에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백제 역사의 가장 그 큰 변화는 475년에 고려가 그 한산을 쳤습니다. 이때에 그 안양사, 그때는 안양사라고 생각했죠. 안양사의 주지가 고구려군한테 잡혀가면서 이 불상을 몸속에 숨기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잡혀가니까
이 불상을 그 성악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이 불상이 일부 파손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되지 않고 크게 파묻혀가지고 그것이 매몰이 된 거죠. 그것이 그래서 몇백 년은 1000년 이상을 1500년인가요? 600년인가요? 땅속에 있다가 1973년 6월에 이제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했다가 백제가 그 땅을 잃었다가 1551년에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군을 쳤어요. 신라는 한강 북쪽을 치고 백제군은 한강 남쪽을 이제 소탕을 했죠. 고구려군을. 그런데 이 신라군은 딴 생각을 했은 거예요. 이것을 백제를 위해서 원정을 나온 것이 아니라 백제 땅을 아예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냐면 북한산성, 지금으로 하면 북한산성이거든요. 근데 이 북한산성이 오늘날의 북한산성하고 백제시대의 북한산성이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의 이 역사가들은 이게 혼돈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여기 서 있느냐, 이게 신라의 순수비가. 이게 그래서 순수비라는 것은 왕이 여기 와서 사냥을 했다는 뜻인데 옛날은 이것은 내 땅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게 왜 신라가 여기에 이렇게 세웠냐? 근데 사태는 심각하게 돌아갔죠. 이 신라군이 해군으로 하지 않고 백제 땅에 머물러 가지고서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너와 같이 고구려군을 쳤으니 우리에게 보상을 해라. 말은 없지만 보상은 뭐나 하면은 그 안양사에 있는 모든 사리와 절을 짓는 그 기술자들을 신라에 보내라. 왜냐하면 1553년부터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때에 백제가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554년 1년 지나서 이 백제의 성왕은 여기 지금의 삼년성 어디 있나 하면은 충청남도가 충청도의 보은 거기에 삼년성이 있습니다. 이 삼년성은 왜 삼년성이냐면 3년 안에 이 성을 지었다고 해서 한 건데 그 3년은 1551년서부터 553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백제의 호리에다가 이 성을 지었죠. 그러니까 백제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공략하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55년에 이르면은 백제가 함락되고서 신라왕 진흥왕이 이 안양에 옵니다. 오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탑에 있는 사리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사리는 일반 사람이 만지면 천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이 돼 있고 왕이 이제 제사를 지니고 제를 마친 다음에 이 탑을 허물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이 탑을 허물어 가지고서는 70탑으로 이제 개조하고 광덕사라는 그 사찰의 이름을 안양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555년에 광덕사가 안양사로 변한 거죠. 그리고서 갈 때 마라나타가 만든 평불 10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난 논문을 작성했죠. 그래 한국에다 이걸 발표하면 한국에서 나를 막 환영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모르는 이 역사의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을 했으니 나를 반길 줄 알았죠. 그러나 대한 역사학에서는 이것을 거절했어요.